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한국이라고요? 고급 정장이 잘 어울리는 프랑스 여성, 클레르. 그녀는 파리 금융가에서 가장 촉망받는 투자 컨설턴트 중 한 명이었다. 소르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녀는 최연소로 글로벌 투자은행에 입사하여 승승장구하며 탄탄한 커리어를 쌓고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클레르 서울지사에서 내가 필요해. CEO의 직접적인 지시였다. 한국 단기 파견? 그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한국이라니 너무 멀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전혀 모르는데 클레르는 처음에는 이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의견과 상관없이 본사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상태였다. 6개월간 서울에서 근무한 후 돌아오는 조건이었다. 결국 그녀는 마지못해 한국행을 수락했다. 비행기 안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한국은 너무 다를 거야. 프랑스보다 불편하고 답답하겠지. 선입견과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파리를 떠나 서울로 향하는 13시간의 비행 내내 클레르는 한숨을 쉬며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정보를 검색했다. 그녀가 가장 걱정했던 건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였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생활하지? 회사에서는 영어가 통할 수 있겠지만 밖에서는 어떨지 몰랐다. 프랑스에서 한국을 생각하면 K-POP과 한류 드라마가 떠오르지만 금융가에서 일하는 그녀에게 그런 것들은 전혀 와닿지 않았다. 설마 내가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떡볶이를 먹는 날이 오겠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순간 그녀는 긴장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잡으려 했을 때 한 남성이 다가왔다. 택시 도와드릴까요? 그의 영어 발음은 예상보다 훨씬 자연스러웠다. 클레르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누르더니 1분도 안 되어 택시가 그녀 앞에 도착했다. 뭐야? 이렇게 빠르다고? 클레르는 그저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단지 한국 생활의 시작에 불과했다. 택시는 서울 도심으로 들어섰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예상과 너무 달랐다. 깔끔한 도로, 빛나는 고층 빌딩, 정돈된 거리. 파리보다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마저 들었다. 이게 정말 내가 걱정했던 그 한국이라고?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 될지를. 택시는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며 한강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클레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감탄했다. 밤인데도 도로가 이렇게 깨끗하다니. 게다가 가로등도 밝고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자유롭게 걸어다니네. 파리에서는 해가 지면 조심해야 했다. 소매치기나 강도를 걱정해야 했고 지하철도 저녁이 되면 위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서울의 야경은 달랐다. 밝고 활기차며 안전해 보였다. 아니야, 아직 속단하긴 일러. 며칠 지내보면 불편한 점이 드러날 거야. 호텔에 도착한 클레르는 체크인을 마친 후 방에 들어섰다. 비즈니스 호텔이라 기대하지 않았는데 객실은 넓고 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특히 침대 옆에 놓인 전기 콘센트와 USB 포트가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이런 작은 배려가 다 되어 있다니. 프랑스에서는 호텔에서 충전할 곳 찾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그녀는 짐을 풀며 내일 있을 회사 방문을 준비했다. 한국 지사 직원들은 어떤 분위기일까? 자신을 환영해 줄까? 다음날 아침 클레르는 호텔 도식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이게 조식이라고? 그녀는 깜짝 놀랐다. 갓 구운 빵, 다양한 한식 반찬, 신선한 과일, 심지어 국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프랑스 호텔의 단출한 크루아상과 커피만 보던 그녀에게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래, 음식이 좋다고 해서 한국이 다 좋은 건 아니겠지. 오늘 회사 가서 직접 경험해보면 알겠지.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한국에서의 첫 직장 생활이 그녀의 고정관념을 산산이 부술 것이라는 사실을. 클레르는 긴장된 마음으로 서울지사에 도착했다. 회색 수트를 입은 그녀는 파리에서처럼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낯선 환경에 약간의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그런데 클레르님, 어서 오세요. 출입문을 지나자 직원들이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어색한 악수 대신 가벼운 목례와 자연스러운 친근함이 느껴졌다. 뭐지? 너무 딱딱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따뜻한데? 회의실로 안내받은 클레르는 곧바로 한국 지사 임원들과의 미팅에 들어갔다. 그녀는 빠른 속도로 자료를 분석하며 보고를 시작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한국 직원들은 그녀의 발표를 진지하게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특히 놀라운 점은 그들의 속도였다. 프랑스에서는 회의가 길어지고 쓸데없는 논의가 많아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의 회의는 핵심만 짚었고 필요한 결론이 빠르게 도출되었다. 와, 이 효율성 뭐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녀는 속으로 감탄했다. 하지만 두보다 더 놀라운 일은 점심시간에 벌어졌다. 미팅을 마친 후 동료들은 클레르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한국식 식사에 익숙하지 않은 그녀를 위해 직원들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여기선 반찬이 무한 리필이에요. 클레르는 테이블 가득 차려진 반찬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프랑스에서는 1인 1접시가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여기는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는 문화였다. 이렇게 풍성한 식사가 기본이라니 점심부터 진수성찬이야.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내 카드가 작동하지 않는데? 클레르는 당황했다. 해외 결제가 막힌 걸까? 지갑을 뒤졌지만 현금이 없었다.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 동료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한국에선 선배가 밥 사는 문화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아니, 그럴 순 없어요. 나중에 꼭 돌려드릴게요. 그럼 커피 사시면 돼요. 이런 따뜻한 배려는 프랑스에서는 좀처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회사 동료들끼리도 철저히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클레르는 문득 생각했다. 한국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나라잖아.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클레르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책상 위에 놓인 회사 제공 업무용 스마트폰과 노트북. 이건 제 건가요? 네. 한국에서는 업무 효율을 위해 회사가 필수 장비를 제공해요. 다 세팅되어 있어서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클레르는 다시 한번 놀랐다. 프랑스에서는 신입이 오면 개인 장비를 직접 설정해야 했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데만 며칠이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는 출근한 첫날부터 모든 것이 준비 완료. 이 정도로 체계적이라니 한국은 정말 효율성을 중시하는 나라구나. 그녀는 호기심이 생겼다. 점심시간에 친절했던 동료에게 물었다. 여긴 항상 이렇게 빨라요?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뭔가를 하기로 결정하면 바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클레르는 이 말을 되새겼다. 빨리빨리 문화 처음엔 피곤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시간 낭비가 줄어들잖아. 그녀는 곧 이 속도감에 익숙해졌다. 이메일을 보내면 즉시 답장이 왔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몇 시간 내에 실행되었다. 프랑스에서는 몇 주씩 걸리던 일들이 한국에서는 단 하루 만에 끝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레르는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편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퇴근 후 동료들이 우리 다 같이 저녁 먹을래요? 라며 자연스럽게 초대했다. 프랑스에서는 직장 동료들과 사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한국에서는 일과 삶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분위기였다. 클레르는 고민 끝에 따라 나섰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풀어졌다. 생각보다 이 문화 나한테 잘 맞을지도 몰라.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 길거리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안전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유로워 보였다. 클레르는 문득 떠올렸다. 만약 프랑스였으면 이 시간에 혼자 다니는 건 위험했겠지. 그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더 큰 깨달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예상보다 훨씬 만족스러웠던 클레르. 효율적인 업무 환경,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편리한 일상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을 겪게 된다. 그날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특별한 날이었다. 클레르가 한국에 온 지 3개월째 되는 날이었고 그녀는 서울 생활에 익숙해진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 혼자 유명한 한식당을 찾았다. 점심시간이 살짝 지난 시간이었지만 식당 안은 여전히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클레르는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민하다가 불고기 정식을 주문했다. 잠시 후 직원이 쟁반을 들고 와 클레르 앞에 푸짐한 반찬과 함께 불고기 한 상을 차려주었다. 역시 한국 음식은 다양하고 푸짐해. 클레르는 반찬을 하나씩 맛보며 즐겁게 식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그녀를 빤히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클레르는 당황했다. 프랑스에서는 낯선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쳐다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실례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었다. 뭐야, 혹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 남성은 계속해서 클레르의 식사를 힐끗거리더니 마침내 말을 걸었다. 저기 혹시 김치를 안 좋아하세요? 클레르는 깜짝 놀랐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네. 아니요. 김치 좋아해요. 남성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다행이네요. 보니까 김치를 손도 안 대시길래 한국에서는 보통 밥 먹을 때
김치를 꼭 먹거든요. 혹시 불편하시면 다른 반찬 더 드릴까요? 그제야 클레르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김치를 건너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 이런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는구나. 순간 그녀는 오해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사실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꼭 무례한 행동이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였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이런 관심이 간섭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다. 그녀는 남성에게 미소를 지으며 김치를 한 입 집어들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남성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클레르는 한국인들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단순한 참견이 아니라 따뜻한 정칭의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다. 한국의 진정한 편리함을 깨닫게 될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클레르는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기로 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편안해지고 있었고 이제는 혼자 카페에 가거나 거리를 산책하는 것도 익숙해졌다. 그녀는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러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다. 카드로 결제할게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카드가 인식이 안 되는데요? 클레르는 당황하며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카드 리더기가 반응하지 않았다. 설마 프랑스 카드라서 그런 건가? 지갑을 뒤졌지만 현금이 없었다.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아, 제가 현금이 없는데 근처 ATM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자 바리스타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네, 한국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나중에 오셔서 결제하시면 돼요. 클레르는 깜짝 놀랐다. 프랑스에서는 결제를 하지 않으면 절대 주문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냥 커피를 주겠다고? 그럴 순 없어요. 전 내일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걸 믿음의 문화라고 해요. 손님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클레르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바리스타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 결국 커피를 받았다. 그녀는 카페 창가에 앉아 한국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런 문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제 클레르는 단순히 편리한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가진 신뢰와 따뜻함에 감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곧 프랑스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었는지를. 카페에서의 작은 감동을 경험한 후 클레르는 기분 좋게 숙소로 돌아왔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녀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 프랑스에서 가져온 중요한 계약 서류가 사라진 것이다. 말도 안 돼. 분명 어제까지 가방에 있었는데. 그녀는 당황하며 호텔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어제 방문했던 카페에 두고 왔을까? 아니면 점심을 먹었던 식당일까? 시간이 없었던 클레르는 출근길에 급히 카페부터 들렀다. 어제 여기서 서류를 두고 간 것 같은데? 혹시 보셨나요? 바리스타는 곧장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네. 어제 직원이 발견하고 보관해뒀어요. 잠시만요. 잠시 후 클레르가 찾던 계약 서류가 깨끗한 상태로 그녀의 손에 돌아왔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분실물이 이렇게 빨리 찾아질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웬만한 물건은 그냥 두면 주인이 찾으러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클레르는 순간 프랑스에서의 경험이 떠올랐다. 파리에서는 한 번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무언가를 두고 가면 10분도 안 돼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여긴 다르구나. 단순히 시스템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믿음직스럽다는 게 더 놀라워. 그날 클레르는 회사에 도착해 한국 직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자 직원들은 웃으며 말했다. 한국에서는 보통 지갑을 잃어버려도 다시 돌아와요. 네, 공공장소에서 주운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지갑이나 핸드폰도 거의 그대로 돌아와요. 클레르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저 시스템이 잘 정비된 나라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다. 한국의 편리함과 안전함 뒤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클레르는 파리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한국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이 다시 돌아오는 게 당연한 일이래요. 그녀의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정말?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구나. 클레르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나는 이제 프랑스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순간 한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6개월의 근무기간이 끝나고 클레르는 프랑스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도착한 파리는 여전히 익숙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공항에서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한국에서는 단 몇 초 만에 호출이 가능했던 택시가 여기서는 20분이 넘도록 잡히지 않았다. 그래, 한국이 좀 더 편리했을 뿐이지. 여기가 원래 내 고향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불편함은 계속되었다. 며칠 후 클레르는 오랜만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한국에서는 예약만 하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프랑스의 병원은 완전히 달랐다. 지금 진료를 받으려면 최소 3주 이상 기다리셔야 합니다. 3주요? 한국에서는 당일에도 가능했는데 클레르는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믿어왔지만 한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경험한 후로는 모든 것이 너무 느리게만 느껴졌다. 한국이었다면 벌써 검사를 마치고 치료 계획까지 세웠을 텐데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은행 업무를 보러 갔더니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창구에 도착했지만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가 그녀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한국에서는 모든 절차가 앱 하나로 간편하게 해결되었지만 여기서는 여전히 서류를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야 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진 거지?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편리하고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일상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어. 프랑스에서의 안정적인 커리어와 익숙한 삶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다시 가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회사에 연락해 서울지사로의 장기 근무 요청을 했다. 며칠 후 승인이 떨어졌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국은 단순히 편리한 나라가 아니었어. 그곳엔 따뜻함과 배려가 있었고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도와주는 문화가 있었지. 클레르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오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한국에서의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하세요.